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 절차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뭐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본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거 없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이 내용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하나하나씩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이 절차에 관련해서 질문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문의 드리시고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인물이 한 장씩 나갔을 텐데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대한 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친구도 있고 이제 곧 다 발표가 될 겁니다.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 일자는 대학별 전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근데 사실은 모든 수시 모집 대학은 올해 12월 16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일단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다시 한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초 합격자는 12월 16일까지 반드시 발표는 된다 이겁니다. 최초 합격자는 12월 16일까지 발표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대입 수시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은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인 12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4일간이죠. 각 대학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단 제일 중요한 거 진학을 희망하는 한 곳의 대학에만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게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시 합격자 이미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곧 나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은 12월 16일까지는 최초 합격자 반드시 발표가 16일까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16일까지 발표되면 자, 다 잘 듣자.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이고 등록 예치금은 대학마다 약간 달라요.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대학도 있고요. 대학마다 다 다르고 각 대학 지정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10만 원을 내가 냈어요. 근데 추가 합격 돼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동을 해.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A대학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대학 최초 하겠는데 B대학을 내가 추가 합격했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등록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B대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치금을 여기다 냈다라고 하면 이 예치금을 등록 포기하면 여러분 계좌로 다시 어떻게 해줘요?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일종의 보증금의 성격이니까요. 뭐 이 돈 등록 포기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반환이 되는 거고요. B대학에서 이제 너 등록했으니까 예치금 내 10만 원 내라고 하면 이거 이제 그대로 다시 내시면 되죠. B대학은 뭐 예치금이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만 원 내시면 되고 이 대학에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등록은 예치금은 없대 등록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치금이 없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 의사만 표현하는 것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차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 예치금을 냈으면 이제 나머지 등록금과 입학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22년 2월 중에 이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등록 예치금이라는 건 저 이 대학 등록할게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보증의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호남대, 남부대를 6개를 썼어요. 여러분이 6개의 원서를 썼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를 쭉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전남대,
그 다음에 2순위는 전북대, 3순위 조선대, 4순위 원광대, 호남대, 남부대 이렇게 정해놨어요. 예시 1번의 케이스는 되게 드문 케이스고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된 케이스예요? 다 합격해버렸습니다. 다 합격했으면 간단하죠. 6개 다 등록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1순위 어디? 전남대를 등록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X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냅두시면 되고 전남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설명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6장의 수시 지원 대학에서 모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격자 등록 기간에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하기만 하면 돼요. 한 곳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한 곳에만 등록하셔야 돼요. 두 군데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남대에 등록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조선대를 가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등록하고 나서 다시 낙장불입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록했기 때문에 조선대 등록 취소했는데 다시 등록하려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순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마음속에 1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똑같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호남대, 남부대 쭉 정해놨어요. 이 경우는 일단은 호남대와 남부대를 최초 합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 합격 여부라고 돼 있으니까 보이시죠? 두 군데 최초 합격했고 나는 호남대가 마음에 들어서 호남대를 등록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가장 흔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6장의 수시 지원 대학 중에서 마음속에 5, 6순위 대학만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마음속에 1, 2, 3, 4순위 대학은 후보로 충원 합격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죠. 추가 합격을 기다리더라도 자, 잘 들으세요.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초 합격한 대학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최초 합격한 대학 두 군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호남대를 먼저 등록은 해 놓으신 상태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를 한번 볼게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12월 27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정말 최종적으로 모든 합격자에 대해서 추가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충원 등록이 마감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수시 미등록 충원 일정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남대학교 합격자 발표와 온라인 문서 등록 기간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살펴본 건 최초 합격 여부에 관한 사례들만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전남대학교 합격자 발표 일정 한번 보세요. 최초 합격은 12월 16일 16시에 발표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발표하면 등록은 다음 날 9시부터 16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가 기본이에요. 개별 통보 안 합니다.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온라인 문서 등록 페이지를 가보시면 로그인 후에 등록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남대학교 케이스는 그래요. 그래서 예치금은 따로 없습니다. 등록 버튼만 클릭하시면 아, 이 친구는 여기에 등록하는구나 라는 걸 전남대학교에서 알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7일 그래서 09시부터 16시 12월 20일 16시까지 최초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봤더니 몇몇 친구들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충원해야 되겠죠. 그 충원은 20일 날 16일까지 등록 안 한 친구들이니까 21일 9시에 바로 발표합니다. 9시에 바로 발표해서 그날 16시까지 바로 등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일까지 받아봤더니 또 미등록이 생긴 거야. 물론 미등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기존에 합격했던 아이들이 충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합격자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때요? 충원 자리로 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발표해가지고 등록해봤더니 어때? 또 미등록이 생겼어. 그러면 그날 9시까지. 그러니까 발표 9시에 하고 바로 등록은 그날 4시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충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충원 2차 돌립니다. 12월 20일 다음날 바로 9시에 발표하고 바로 그날 4시까지 또 등록합니다. 또 충원 3차 발표합니다.
23일 9시에 바로 발표하고 그날 16시 그러니까 4시까지 바로 등록할 수 있게끔 됩니다. 충원 4차입니다. 24일 금요일 9시에 또 발표하고 금요일 16시까지 또 충원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원 5차 일정 한번 봐보세요. 12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21시까지 개별 통보합니다. 이 개별 통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개별 통보 잘 들어라. 개별 통보 무슨 의미야? 전화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전화를 그래서 여러분 그 수시원 썼을 때 여러분 번호뿐만 아니라 부모님 전화번호도 막 남기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받으셔가지고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전화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거나 그 수시 등록할 때의 일자하고 다른 번호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별 통보로 전화가 올 때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은 다음 날 9시부터 16시까지 받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등록을 안 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미등록 충원 인원이 남게 되면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어디로 넘기겠어요? 정시로 2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 학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등록금 납부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절차 아시겠죠? 이거는 전남대학교의 케이스고요. 몇몇 대학들은 최초합 이후에 충원 합격을 바로 전화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전남대학교 케이스예요. 바로 충원 합격을 전화로 돌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기를 꼭 어떻게 돼야 돼?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핸드폰 번호 말고 막 지역 번호 붙어 있는 전화번호 오는 전화는 모조리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연락을 받아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간단한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최초 합격생들 중에서 예시 1처럼 마음속 1순위 대학만 등록하고 수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5개 대학을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상적인 경우죠. 5개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 합격생을 그러면 발표하게 되겠네요. 추가 합격생에 대한 발표는 최초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1일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 자주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비 순위 변화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개별 통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로 홈페이지 합격 여부를 못했어요. 혹은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이 전화 통화를 못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홈페이지 확인을 못했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못 해가지고 합격자로 등록이 이미 돼버린 상황인데 여러분은 모른 거야. 너네만 모른 거야.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는 홈페이지 합격 명단 올렸어. 아니면 너네한테 전화 돌렸어. 그러면 그 자체가 합격자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합격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 정시 추가 모집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시 모집 지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확인 그리고 전화 통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대를 포함해서 전문대 포함 다시 한번 전문대 포함해가지고 수시 최초 합격이나 충원 합격을 포함하여 1회의 합격 사실이 있으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 수시 모집도 이 4년제 대학 추가 모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대 추가 모집 합격했다. 그러면 어때요? 전문대 최초 합격했다, 충원 합격했다. 그러면 당연히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충원 합격 통보 기간에는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핸드폰 들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충원 합격자가 발표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죠. 우선순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호남대, 남부대로 해놓을게요. 우리 호남대하고 남부대는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는 사실은 최초 합격은 못했어요. 후보 순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차 충원 합격 이후에 갑자기 원광대가 충원 합격이 돼버렸어요.
나머지 세 대학은 후보 1, 5, 4 해가지고 후보 순위가 조금 변화했고 여기는 충원 합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원 합격이 된 거예요. 충원 1차 충원 합격자에서 충원 합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 등록했던 호남대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등록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이 원광대학교니까 호남대학교에 원래 등록이 돼 있었는데 등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광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호남대에 최초 합격한 후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수시 충원 발표로 마음속 4순위 대학에 추가 합격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4순위 원광대예요. 이럴 경우에는 자 보세요. 호남대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환불 신청 혹은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추가 합격한 마음속 4순위 대학에 등록기간 안에 예치금 납부하시면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최초 합격한 호남대학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추가 합격한 원광대에 그냥 등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중 등록이 돼 있겠죠. 복수 등록이 돼 있으니까 두 대학 모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포기하시고 재빨리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었던 원광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충원 1차 합격이 발표 끝났는데 자, 이 친구는 운이 좋네요. 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2차 충원 합격자 발표 이유를 볼게요. 이제는 호남대, 남부대는 합격했지만 여러분이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원광대 합격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차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우리 조선대가 후보 20이었는데 최초 때는 20이었는데 후보 순위가 아까 1로 변했었죠. 그리고 2차 충원 합격 발표하니까 충원 합격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북대도 근데 후보가 13위에서 5위로 바뀌었는데 2차 충원 합격 발표하면서 충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가 동시에 수시 2차 충원 합격자 발표하면서 충원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선순위가 2순위 전북대였죠.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등록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까 등록했던 원광대는 등록 포기하시고 원광대 등록 포기하시고 조선대는 어때요? 물론 합격했지만 전북대에 붙었으니까 여기 등록 안 하셔도 돼요.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전북대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추가 합격한 원광대에 등록을 한 상태인데 여러분 마음속 2, 3순위 대학에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도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합격으로 등록한 마음속 4순위 원광대에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예치금 환불 받으시고 마음속 2순위인 전북대 등록기간 내 예치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선대 등록하실 필요 없겠죠. 여러분 전북대가 마음속 2순위였으니까 그냥 바로 거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발표할게요. 3차 발표를 했는데요. 자, 마음속 여러분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호남대, 남부대 아까 이미 끝났고요. 원광대, 조선대 끝나고 지금 우리는 등록이 돼 있는 대학은 전북대였어요. 자, 근데 3차 발표를 했더니 전남대학교가 최초에서는 후보 6순위, 다음에는 4순위, 그 다음에 1순위 한 다음에 3차 혹은 뭐 최종 뭐 발표를 했는데 충원 합격이 돼버렸어.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전북대를 등록한 상태였는데 등록 포기 상태로 바꾸시면 되겠죠. 등록 포기 의사 밝히시면 되고 전남대학교에 이제 수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겠네요. 이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수시 미등록 최종 발표에 따라 마음속 1순위 대학, 그러니까 전남대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듯이 전북대 포기하시고 전남대학교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 발표는 1, 2차의 경우 대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후보 순위가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충원 합격 발표할 때는 대부분 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물론 충원 합격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후보 순위가 막 이렇게 좀 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는 거죠. 홈페이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1, 2차까지 수시 모집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3, 4, 5차까지 다 진행하는 겁니다.
전화 연락을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개인 사정으로 전화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추가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내용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몇 차까지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전화 돌리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다시 한번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이거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전화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충원 합격 진행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치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뭐 전화로 그냥 저 등록할래요 이거 자체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홈페이지하고 전화 잘 확인하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대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감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하고 전화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추가 합격 되게 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꼭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추가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선생님께 문자 보내도 되고 전화해도 되니까요. 담임선생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충원 합격과 관련된 수시 합격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 혹시 좀 애매하다 그러시면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